우리 면접 시간 맞춰야 되는데. 아직 좀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준비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출생의 원인 문제를 물어보신 것도 있고요. 소수자 보호 정책에 관한 말씀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어요? 그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2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선 예비 후보자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오늘 이게 이재명 대표 차례였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비례로 나갈 심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저렇게 보신 것처럼 명찰 달고 면접자로 나섰습니다. 허민 기자님,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 비례 나갈 생각 없다. 본인에게 직접 개항을 나간다고 했다. 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인천 개항을 이제 후보로 저 이재명이라는 명찰까지 달고 이 면접에 응해서 심사를 받은 거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익표 원내대표가 개항을이 확정됐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운을 남긴 말이 뭐냐면 제가 거취를 함부로 논의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비례대표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자신이 초선 배지를 달아준 인천 개항을 해서 다시 출마를 한다는 행위를 보여주되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면접은 봤지만 일단 지금 본인 이제 재선 도전의 의지는 있지만 나중에 진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면접만 본 거죠. 제가 뭐 지난번 이 시간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쇼핑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절박하다는 거죠. 절박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재선으로 중앙무대 다시 등장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8월 달에 열릴 또 전당대회 또 출마해서 두 번째 또 당대표도 해야 방탄이 완성이 되니까 절박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잴 거다. 다만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이 지금의 연동형으로 남아서는 지금의 민주당을 탈당해서 위성정당 후보로 또 위성정당으로 입당을 해서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민사회 이제 원로 어른들 진보 시민사회 원로 어른들이 뭐 함세웅 신부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도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연동형을 뭐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여 있어서 실리와 의리 사이의 고민 가운데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못하고 끌어오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비례 나갈 심산도 있고 주변 사람들 챙기기 위해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오늘 본인 공천 면접을 본 오늘 이 사람 역시 개항을 해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우리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난번에 원전 장관이 돌덩이 치우기 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걸림돌을 치워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나가든 안 나가든 본인은 일단 나가서 제대로 승부를 보겠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피하면 나부서서 피한다라는 취지의 정치 행보를 계속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장관이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남는 선거입니다. 만약 이기게 되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 예. 일약 차기 유력한 당권 주자가 되고 대권 주자가 되는 이제 그런 걸어볼 만한 모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게 없어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전략 공천은 없다. 경선을 치러야 되지만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나가 선전했던 윤영선 후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체급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치러도 원희룡 장관이 낙승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피해서 비례로 가거나 아니면 지역구로 옮기거나 하게 되면 원희룡이 무서워서 피했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원희룡 장관에게 나쁠 것도 없고 개항이라는 것이 험지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피해서 다른 후보를 출마시키고 원희룡 장관이 그 경쟁에 뛰어든다 상당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될 거여서 이래저래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이제 그런 모험이고 이제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예.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별로 고민이 없어 보이잖아요. 메시지가 명확해요. 네, 명확합니다. 고민이 없다기보단 간명하고 직관적이죠. 예. 아직 이 대표가 현재로서는 개항을 나간다는 거지. 물론 사무실도 새롭게 큰 데를 얻었지만 그 부분 잘 짚어보고 그 추이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 대표가 오늘 그 공천 면접을 본 날 다시 한번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 가운데 음주운전 전가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물론 벌금형 지금은 훨씬 엄정합니다만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다시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벌금도 150만 원 받았어요. 만취 상태예요. 면허 취소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주 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당시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 비판했을 때도 민주당이 음주전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많이 보셨잖아요. 민주당이 좀 가려내라고 하는 5대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증오 발언, 직장갑질, 특히인데 음주전과 관련해서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뭔가 항목이 제외된 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당내에서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래 이제 그 5대 혐오 범죄 중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관되는 게 음주운전. 그리고 이제 그 정오 발언, 형수 쌍욕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장 갑질도 저는 문제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명현 씨 그 법인카드 주말에 그 심부름시키고 또는 이제 그 속옷이라든지 양말을 빨으라. 이게 갑질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제 공개한 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연관되는 게 2개가 빠진 거죠. 음주운전하고 이제 정오 발언이 빠진 거예요. 대신에 들어간 게 부패 이력.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5대 범죄 저게 문제예요. 여론조사는 이제 부패 이력. 이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직장 갑질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 물어봐야죠. 면접할 때 질문 5개 하는데 제가 면접관이라면 부패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장동 배임이나 백현동 이런 데 배임이나 제3자 뇌물 혐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다음에 면접한다면 과연 조명현 씨 보고 주말에 시키고 쏘고 이게 갑질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론 수원지검에서 이걸 수사 중입니다. 예. 그 주체 확실한 정확한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인지 아닌지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형수한테 욕하고 이런 게 정오 발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하고 저출산 대책이 뭐고 하나만한 질문 이게 짜고 치는 면접 아닙니까? 면접하려면 이게 제대로 아픈 곳을 이렇게 찔러서 물어봐야지 이게 진짜 면접이지. 예. 저는 이거는 7분도 쇼라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예요.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제가 그 민주당 쪽의 반박을 좀 짚어보자면 공천관리위원회 얘기는 이게 음주운전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빠졌고 이 부분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낮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순위별로 편집하다가 빠진 것이다. 음주운전 기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이제 공천 면접에서 제대로 물어봐야 된다는 서 변호사 말씀도 있었지만 그 전반적인 아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비판했을 때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법인카드 유형이 있으면 공천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까지 따져 물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연동돼서 아마 당내 그리고 밖에서도 여러 그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